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은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고, 유럽에서는 확산세 점정에 근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국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네. 1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나온 건데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 확진자가 5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42일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환자가 사망자도 많이 나오면서 사망자로 치면 전 세계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1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라면 과연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지 뭐 거의 100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우려도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망자도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했는데 하루 지금 2천 명을 넘어서는 그러니까요. 그런 또 일이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분간 이 추세가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뭐 1, 2주 안에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예. 네. 지금 뭐 그렇게 좀 녹록하게 볼 상황은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약간 대응이 안일했다 이런 판단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예. 첫 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동일한 날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자 이제 색출에 나선 거죠. 그리고 동선 차단하고 예. 확인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이제 줄어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했던 초기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죠. 예, 그 사이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큰 병이 아니다. 예.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발생해 있던 상황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 예.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미국의 지금 사망자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뭐 네. 뉴욕 외딴섬에 집단 매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네. 되기도 했었는데, 이를 두고 이란에서는 사망자 수를 은폐한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미국에서 이란한테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하고 미국은 지금 핵 문제를 놓고 굉장히 갈등을 좀 많이 겪어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북한보다 오히려 이란을 더 압박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제재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이란 쪽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사망자 숫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국 정부 쪽에서 뭐 은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뉴욕주에 있는 이제 이 섬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하트 섬이라고 하는 섬이고 네. 여기가 워낙부터 한 150년 전부터 뉴욕주에서 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예.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무연고 또 이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뭐 연고자가 있어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또 꽤 있나 봐요. 안치될 네. 것도 없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임시 이제 매장하는 그런 방식까지 이제 합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굉장히 긴 터널처럼 그러니까요. 땅을 파서 이제 거기 쭉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네. 매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야말로 지금 이제 약간 그 사망자 숫자를 은폐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역시 그 올림픽이 연기되기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와서 많은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의혹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고 특히 도쿄는 엄청 많고 지금 일본 지역 한 7개 지역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는 늘어나는 상태고 사망자도 늘어나잖아요. 네. 일본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미국 경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검사를 소홀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퍼졌던 예. 거고 검사를 이제 활발하게 하면서 확인이 되는 거에 불과한 건데 네. 일본도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겁니다. 뭐 지금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예. 검사 자체를 별로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몇 도 이상 이하면 안 돼요. 안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검사 또 안 뭐 해주고. 해외 여행 네. 경력이 있어야 예.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림픽 이제 연기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검사량을 늘리기 시작을 했다는 예. 거예요. 뭐 미국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검사량을 조금씩 이제 늘렸어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지금 부족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도로 만약에 공격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견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예. 일본도 당분간은 뭐 계속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거고 사실은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미 사망한 분들 가운데 아. 상당수가 아마 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을 텐데 예. 이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사망자 중에서도 그냥 폐렴 진단이 되면 그렇죠. 코로나로 예. 사망한 걸로 그 기록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데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예, 예.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뭐 지역 감염 내지는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더 그런데 이상 알 수 그렇죠.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정부처럼 초기부터 이렇게 검사를 강화했으면 처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분 동선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염 경로를 다 확인을 할 수 네.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수준을 넘어가 버린 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 그 환자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걸 역추적해서 뭐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의미한 사실상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매년 봄이면 그러니까 이맘때쯤이면 일본 의원들이 이제 일제 그 전범들이 합사된 네. 야스쿠니 신사에 항상 참배를 해왔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손꼽혔던 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뭐 그 일본의 의원들이 참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여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이 참배를 드리는 의원 모임이 있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해마다 보통 이제 3번 정도 참배를 기본 합니다. 그러니까 춘계하고 추계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만 네. 일본에서는 이제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라고 네네. 해서 그 3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참배를 해요. 예. 과거에 한 번 연기한 적은 있습니다. 2017년에 중의원 선거가 가을에 겹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 추계의 참배를 이제 조금 이제 늦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이 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아예 참배 자체가 아마 안 될 것 네.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근데 그만큼 지금 일본도 상황이 심각한 거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도 의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런 거를 좀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아직 모른다는 게 의원들은 네.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어느 정도는 숨기는 게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전모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제 비상사태를 결국 선포하게 되기까지는 네. 실제 병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미 아우성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고 네.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이 수준이 됐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베 총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이제 의원들 정도는 대강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보니까요. 그 모태기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 외무성 국장급 간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모태기 외무상이 이 사람과 접촉을 한 상황이라서 기자회견 취소하고 다시 이렇게 격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상황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인데 또 보니까 재난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긴급 선포하는 전날에 뭐 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다시 인터뷰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밥 먹었다. 우리도 그냥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해명이 좀 옹색해요. 내용을 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모태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사국장이 이제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네. 확진 근데 판정을 받은 사람.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 같으면 그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영사국장이 가장 바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아마 자주 접촉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보기엔 모태기 장관도 뭐 이 검사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확진 판정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고 뭐 영국 총리 비롯해서 네. 예, 뭐 지금 자가격리하신 그 캐나다 총리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자급도 지금 많이 곤란한 그런 그 지경인데 일본에서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방제 담당 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이 주 업무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 현재 이 상황 자체를 예. 지금 이제 이 방역 최전선에 나서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 얘기는 그러니까 병원선을 이제 일본 쪽에서 지금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초당파 이제 의원 연맹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이제 자민당 의원하고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네. 하는 자리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술이 좀 곁들여졌는데 자기는 술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 네. 이건데 글쎄요 병원선 도입이라고 하면 공모 아닌가요? 예, 그런 공적인 의제를 물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국에 예, 그것도 지금 보니까 이 긴급 사태 선포 바로 전날 네. 네. 예, 전날 이제 그렇게 했다라 그러는데 적어도 전날이면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베 총리가 이 긴급 재난 사태 선포할 거다라는 게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예. 얘기가 나왔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술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여전히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확산세의 점점은 지나갔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국가인데 벌써 봉쇄 정치를 완화하겠다라고 예. 밝혔는데 사실 좀 일각에서는 이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 완화를 하겠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런데 500명이 적은 숫자인가요? 예, 스페인 사실은 우리나라랑 인구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30명대까지 떨어진, 50명대 밑으로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지금 뭐 학교도 지금 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봉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계속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돌아가서 이게 좀 이제 경제적인 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완전 경제 붕괴로 간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야말로 필수적인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제 그 폐쇄 조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부분적으로 상점들을 아마 이제 한 14일 정도부터 좀 이제 여는 거를 물론 이제 안전 방역 관련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지금 이제 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탈리아도 지금 아주 제한적이나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부활절 맞아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이제 그 많이 교회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방역이 중요하다, 좀 자제해 이런 말을 했는데 계속 미국에서는 이 얘기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그 논란을 지금 미국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간단히 예.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교회에서 이제 약간 그 집단 감염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나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배 중단을 이제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일부 교회 또 아주 뭐 특정한 그 약간 정치 성향이 강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강행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발 조치가 이어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워낙 지금 확산세가 지금 이제 거세잖아요. 네. 그런 국면이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네.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신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배 강행하겠다. 내지는 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장소, 뭐 목장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가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정부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조치를 그렇죠. 취하고 있거든요. 예. 네. 거의 뭐 폐쇄 수준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만 어기게 되면 고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데들이 지금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향후 2주 이내에 이 백신 인체 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르면 9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어떤 종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DNA를 이제 그 추출을 해서 이제 인체 투입을 해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흔히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 개발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 그러고 네. 그런데 백신 개발은 사실은 우리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고 또 강력한 지원도 약속했고 또 최근에 뭐 빌 게이츠 이사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빌 게이츠 이사장이 지금 뭐 이야기한 바로는 지금 한 100여 개 팀 정도가 지금 백신 개발에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은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약사들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10개 팀 정도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영국도 이제 그 팀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말고도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4월에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독자 백신 개발이 아니고 지금 해외 팀하고 지금 연계해서 4월 달에 일단 우리도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 근데 거의 지금 백신 개발의 속도전 비슷하게 이제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든 아니면 우리나라와 연관된 팀이든 해서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